오늘은 윤일원 논설위원회. 그날 광주 집회에서 난 무얼 봤나? 비기독교인 낭만 우파의 시각 전해드릴게요. 2월 15일에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보수 우파 집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을까요? 소년보 목사 중심의 개신교 기독교 신자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거리 집회에 참석해온 아스팔트 보수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날 일찌감치 KTX표를 예약해 서울에서 광주로 출발한 비기독교인 낭만 우파 농객이라고 소개하는 본지 윤일원 논설위원이 보수 집회에 참여한 경험을 르포처럼 기록했습니다. 윤일원 논설위원은 그 집회를 2.15 광주대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 역사적으로 그만큼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먼저 윤일원 논설위원이 광주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참석한 이유를 들어보시지요. 필자는 왜 2월 15일 세이브 코리아 광주 집회에 참석했을까요? 기독교인이 아니며 유튜버도 아니며 취재 기자도 아닌 필자는 그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낭만 우파일 뿐입니다. 여행지로서의 광주와 집회 장소로서의 광주는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행지 광주는 맛난 음식의 천국이며 집회 장소 광주는 살벌한 풍경입니다. 정치는 문화와 역사 배경 없이는 이해 불가하므로 필자의 태생적 배경을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필자는 그저 봉제사, 접빈객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강한 유교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직장도 국방부에서 만 30년 이상을 보냈으니 자연스럽게 부국 강병파가 되었지만 어쩌면 이것도 선입견입니다. 필자가 광주 탄핵반대 집회에 간다고 하니 모두 걱정이 태산 같은 눈치였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 때문이었습니다. 필자는 이것이 괜한 걱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통제가 없는 인간의 무작위 행동은 작은 충돌이 큰 불상사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만들지만 지금처럼 잘 짜인 지휘부가 있는 집회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30분, 경찰이 도로 한가운데에 차벽을 열심히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우파 집회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그곳에는 유튜버 천국이 된 듯 수십 명이 고프로 장비를 들고선 저마다 현장 취재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장 논리에 빗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는 논리입니다. 필자는 거기서 감미로운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긴장감을 달래고 있었고, 이제는 주류 언론 시대가 아니라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을 절감했습니다. 2월 15일 탄핵 반대 집회에는 인원이 얼마나 모일까요? 잔칫집에 손님이 없으면 초대한 주인도 서먹서먹하지만 초대받은 손님도 민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는 주무대가 설치된 광주일보에서 5.18 민주광장 쪽으로 약 20-30m 후방까지의 도로부터 집회의 끝 변방인 지하철 금남로 사가역 3번 출구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필자는 다시 주무대가 빤히 보이는 금남로공원 옆 투썸플레이스 2층에서 온몸을 녹이면서 두 번째 달달한 라테를 마시면서 창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더불어 색소폰 연주를 들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어 카메라를 메고 서둘러 거리로 나섰습니다. 드디어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필자는 완전히 낯선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필자의 교회 이력은 초등학교 입학 전 크리스마스 날 과자를 준다고 딱 한 번 가본 경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추임새로 들어가는 아멘과 할렐루야의 장단을 못 맞추니 그저 구경 나온 사람일 뿐입니다. 이들 태극기 부대라 불리기도 하고 탄핵 반대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극우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들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지금 상황의 반의 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필자는 통상 우파라고 정의하는 사람은 크게 네 덩어리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태극기 부대라고 일컬어지는 예비역 중심입니다. 이들은 강한 안보로 한미동맹을 주된 이념으로 합니다. 좌파들이 놀려먹는 나이 드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주된 이념으로 하는 필자 같은 소위 먹물 부류입니다. 결집도는 제로 수준이지만
정연한 논리로 붓으로 전선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부류가 여태 숨겨져 있던 프로테스탄트의 후예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강한 자유와 시장경제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회주의, 즉 종북주사파 친종 세력 등의 극혐을 가지며 천주교와 달리 가난보다는 부자에 관심이 많으며 가난은 천형이 아니라 극복 대상이라 여깁니다. 마지막 부류가 이제 막 진입한 2030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실용으로 경제, 즉 돈 문제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된 불평등 분배에다 포퓰리즘으로 자신의 세대가 오롯이 이 부채를 짊어져야 한다는데 불만이 있으며 4050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4050은 분배의 단물만 빤 세대라 여깁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광주 집회, 아니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우파 집회는 처음에는 기존의 보수 부류가 주도한 집회였으나 이제는 2030이 동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좌파에게 끔찍한 새로운 적의 등장이며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들 2030은 단순히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넘어 민주주의 시대에서 자유시대로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좌파에서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종북주사파 이론을 벗어 던지고 과학적 사실과 사회적 편견을 깨는 순수한 진보가 될 때까지 이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전환길 강사의 연설 즈음에 집회의 변방인 지하철 금남로 사가역 3번 출구에서 다시 연단으로 향했습니다. 어디서 쏟아졌는지 빽빽이 들어선 군중들 틈 사이로 간신히 몸을 비집고 태극기 물결이 춤추는 장면과 가족 단위 참여자의 모습, 단체 인증샷을 날리는 모습을 뒤로하고 최초의 투썸플레이스 근처로 왔습니다. 필자는 오늘 이날을 분명 2.15 광주대첩으로 명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도가 아닌 인도 사람만 죄다 쓸어 메워도 좌파 인원보다도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